일본 굴지의 대기업이면서 크고 혐한 기업으로 유명한 DHC가 결국 한국에서 전면 철수했습니다. DHC의 회장 요시다 요시아키는 예전부터 공식 홈페이지에 인간으로서 이해가 안 되는 차별 문구와 글을 지속적으로 올려 논란을 몰고 다녔습니다. 논란이 된 글에는 경쟁사인 산토리를 광고에 한국인과 제1교포를 주로 기용하는 총토리라고 모욕했으며 DHC는 기용하는 탤런트부터 시작해 모든 것이 순수한 일본 기업이라고 자랑처럼 쓰여져 있었죠. 그 후 도를 넘은 차별행위에 일본 내에서도 한국과 동시에 DHC 불매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고치현 난코쿠시, 이바라키현 모리야시 등의 지자체한테서 계약을 해지당한 후 2021년 들어서 일본 주력 언론인 요미우리 신문, 산케이 신문의 광고 거절을 받았죠. 이는 매우 놀라운데 둘 다 극우에 가까운 언론사였음에도 불구하고 DHC와 연을 끊은 겁니다. 그만큼 일본 내의 한국에 대한 인식도 서서히 바뀌어가고 있다고 희망론적으로 볼 수 있지만 반대로 DHC가 얼마나 악질 행위를 일삼았으면 극우 신문들이 저럴까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최근 핀란드의 인기 캐릭터 무민과 콜라보하던 화장품들이 전면 중지당했습니다. 이는 아예 일본 무민 공식 홈페이지에서 차별 발언을 하는 기업은 무민의 원작자 생각과 상반된다며 못을 받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시대에 맞지 않는 후진적인 사고방식을 이어가던 DHC는 결국 9월 15일부터 한국에서 철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한국에서 불매운동이 한창일 때 방송에서 대놓고 한국은 원래 바로 뜨거워지고 바로 식는 나라라는 발언을 한 적도 있습니다. 이후에도 공식 홈페이지의 대표이사 명의로 한국 언론에서 우리 프로그램을 비난하지만 사실에 근거한 정당한 비평이라고 밝히며 혐한 입장을 확고히 했는데요. 결국 그들의 망언은 부메랑과 같이 고스란히 그들에게 되돌아왔습니다. 노제팬의 승리, 혐한의 대가는 컸다. 기사의 제목처럼 결국 매출 감소를 이기지 못한 DHC가 대참패를 당하고 한국에서 철수하며 일은 통쾌하게 마무리된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일본 네티즌들의 반응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본 기업은 모두 한국에서 철수해야 한다. 위안부, 강제징용 노동기준법, 파업, 불매 반일운동. 어차피 모든 기업이 고소당해 패소할 것이다. 일본 기업의 자산 압류는 기본이다. 일본인들도 노코리아 운동으로 한국 기업에게 타격을 주지 않으면 계속 괴롭힘 당할 뿐입니다. 일본인 전체가 어른스러운 대응을 멈추고 불합리한 폭력에 대해 단호하게 대응하는 것이야말로 이웃나라의 괴롭힘을 멈출 수 있습니다. 일본에 이겼다고 기뻐하고 있지만 한국은 일본 기업뿐만 아니라 다른 외국계 기업들도 하나둘 철수하고 있어요. 시장에서 매력도 없고 위험만 크다고 간주되고 있다는 거죠. 취업난이 증가하면 또 일본 탓이라고 말하지 않을까요? 정말 지겹고 관계되고 싶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쿨한 척하지만 궁지에 몰린 생쥐로밖에 안 보이는 반응입니다. 정말 외국계 기업들이 한국에서 철수하고 있는 걸까요? 최근 CEO 스코어의 자료에 따르면 외국계 기업은 지난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따른 사업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매출액은 2019년보다 15% 늘고 영업이익과 순이익은 각각 42%와 95% 이상 증가했습니다. 외국계 기업은 외형 성장과 함께 이익 개선에도 성공했습니다. 이들 기업의 작년 영업이익은 1조 2,7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42.2% 증가했고 순이익은 95.7% 늘어 1조 4,191억 원을 기록했죠. 그들은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수익을 내고 있는 한국을 뜰 생각이 전혀 없어 보입니다. 일본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탈일본에 화들짝 천억 들여 한국에 공장 짓는 일본 기업. 최근 미쓰비시와 DHC의 참패에도 불구하고 일본 기업들이 너도나도 한국 투자를 늘리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의 화학 대기업 스미토모 화학이 100억엔 이상을 투자해 한국에서 핵심 반도체 소재인 포토레지스트를 직접 생산하기로 한 사실은 충격적입니다. 스미모토 화학은 포토레지스트 시장 세계 4위의 쟁쟁한 업체이기 때문이죠. 전문가들은 한국 기업들이 예상보다 빨리 반도체 소재 국산화에 나선 것을 스미모토 화학이 한국에 대규모 투자를 결정한 배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한술 더 떠 세계 2위 포토레지스트 생산업체인 TOK는 수십억엔을 추가로 투자해 인천 송도 공장의 생산 능력을 2018년보다 2배로 늘렸으며 불화수소 생산 기업인 다이킨 공업도 약 40억엔을 들여 충남 당진에 불화수소 공장을 신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일본 네티즌의 망상이 정말 우스운 현재 상황입니다. 최근 일본 법원이 지속적으로 혐한 방송을 일삼던 방송사에 패소 판결을 내린 일도 우리의 속을 시원하게 뚫어주는데요. 이 방송사는 아니나 다를까 DHC-TV라는 회사로 DHC의 자회사입니다. 2017년 DHC-TV의 한 프로그램에서 오키나와 미군 기지에 반대하는 평화 시위를 반일 폭도 시위라고 왜곡 보도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 방송에서는 인권운동가로 10년 넘게 일한 제1교포 3세 신수곡을 모함하고 조롱하는 무리를 일으켰습니다. 그 후 그녀는 극우 인사로 추정되는 사람들에게 욕설 메일을 받는 것은 물론이고 집에 수상한 택배가 오거나 새벽 2시에 초인종을 누르고 한참을 누군가가 집 앞에서 서성이는 등 목숨을 위협받았습니다. 그러한 위협에 진절머리가 난 신수곡은 당시 언론 인터뷰에서 본인과 오키나와인을 반일 비국민으로 지목한 것을 용서할 수 없다고 말하며 일본 방송윤리 프로그램 형상기구에 인권침해 심의를 신청하고 DHC-TV를 상대로 명예훼손 소송을 진행했습니다. 소송 과정에서 신수곡은 일본 극우 세력에 더 강한 위협을 받았으며 그 손이 가족에게까지 뻗치자 잠시 일본을 떠나 독일에서 지내기까지 했다고 밝혔습니다. 기나긴 소송 끝에 1일 교도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결국 DHC가 신수곡에게 명예훼손을 했다고 판결이 나며 550만 엔을 배상하게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금전적 배상만으로 충분하지 않다면서 DHC 홈페이지에 사죄문을 게시하라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여태까지 있던 숱한 논란 속에 그저 침묵으로 일관하며 혐오를 양산하던 이 대기업이 결국 정의의 심판을 받은 거죠. 4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승소를 위해 쌓아온 그녀의 노고도 정말 대단한 것 같은데요. 이 과정에서 그녀가 과거 극우 인사들과의 토론회에서 그들을 참교육시킨 영상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잠깐 보시겠습니다. 仮にね、日本のどっかの首相が後か、これから1年後に韓国に行ってですよ、例えば韓国の議事堂で土下座したらね、私はね、それでもそこであれで愛護って泣けばですよ、それは真実の表現だと思うんだとしたらね、私は私のあれで判断から言えばね、もしもそうだとしたら、それは韓国の人たちはいかにも子供っぽすぎはしませんかと。西部さんの話ですね。なぜそこにね、西部さんどうしてそんなこと、例えばですよ、あの戦争が終わってから半世紀も経ってね、しかも自分が殺したとかなんかって、そういう深い心の傷があるのなら、それは泣くことも可能だろうしですよ、土下座も可能だろうけどもね、そんなことはですね、やはりある種の芝居だというふうにしかね、思われない。はい。仮に西部さん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表現が上手だとしてもちょっといいですか、いいですか、だからね、悪いと思ってなければ謝らなければいいんです。それがね、そこで問題なのはまさしくそのことなんだけども、ちょっと待ってください。私の話を聞いていただけますか。あなたは僕の発言取るからさ。あなたはいつも出てるからいいじゃないですか。西部さん長いからいいんだ、短くして。要するにね、謝りたくないのに謝ってるっていうのが見えるんですよ。だから謝りたくなければ謝らなければいいわけです。その問題で言っていいですか。それでね、で謝りたくないのに謝るからこそですね、嘘っぽさが出てきちゃうんですね。で、日本の中でね、なんかこういうものを見てると、悪いことをしたから謝るっていうふうにするのか、謝らないっていうふうにするのか、悪いことをしてないから謝らないっていうふうにするのか、そういう議論もなされてなかったわけですね。どちらかも決めないままに、なんとなくずるずるときちゃって、で、ちょっと言われたらなんか世間を騒がしたからとかって言ってですね、すぐ頭を下げたりとか、で、その後にすぐですね、これはいけないことだと言った後に、違う他の閣僚からですね、なんかわけのわかんない言葉が出てきたりとかして、そして、辞めた方の後にですね、その自分は勉強しますとかって言って辞めた後にですね、また同じことを言ってたりとかするとですね、なんかね、嘘っぽさだけが残ってしまって、で、それがたとえね、その国内対策だろうが、国外、どういう関係だろうがですね、それが海外というね、距離を離れたところに伝わったときに、いかにもなんかね、ずる賢くて、計算高くて、思ってもないことをやっていると。だから、かえって永久戦犯でね、その処刑された人たちの方がですね、はるかにね、すがすがしい感じがするわけですね。 시원하게 논리를 펼치면서도 나긋나긋하게 상대를 몰아넣는 그녀의 화법이 지금 봐도 인상적이네요. 일본 외 출신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적 언동의 해소를 향한 대응 추진에 관한 법, 즉 헤이트 스피치법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인들의 마음속은 사춘기의 반항심이 뒤늦게 온 것 마냥 저기로 가득합니다. 나라와 나라의 틈바구니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그것이 제1조선인으로 태어난 제가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수복의 2003년 사설의 한 구절입니다. 옛날에도 지금도 누군가에게 진정 어린 사과 한마디를 할 줄 모르는 그들은 한국에게 된통당해도 여전히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데요. 언제쯤 본인들이 강조하는 어른스러움이라는 걸 보여줄 수 있을지 궁금해집니다.